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 특히 원자재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사는 3월 9일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한국은행 금매입 6년째 0, 금계 1만 개는 영란은행에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략 한국은행이 최근 금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금도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1년에 2%라도 수익이 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금 투자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뒤에 내리지만 중간에 또 이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몇몇 나라는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란은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을 말하는데 영란은행으로 말하면 이제 금 선물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그 영란은행 금고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5분의 1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고 보관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란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번에 우리가 탐욕경제 얘기하면서 영란은행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금을 복원하고 있는데 실물 금이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막 자아냈던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영란은행이 금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서 꽤 많은 유통을도 자랑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운영하는데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47억 9천만 달러이고 외환 보유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1.2%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되게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046억 7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는 한 8억 4천 달러 줄은 걸로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말 4천억 달러 돌파한 이후 지난달에 사상 최대인 4,05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요.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홍콩에 이어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3조 879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스위스 순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외환 보유액 감소는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등의 약세로 풀이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구성 항목별로 보면 국채나 정부 기관채 중심의 유가증권이 가장 많고 예치금,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SDR, 그리고 IMF에 대한 교환성 인출권인 IMF 포지션 순이고 금은 정말 1.2% 아주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기엔 되게 이제 부러운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높은 수준이고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절대 이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외환 보유액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왜 하필 또 금이 이게 좀 적냐. 근데 이건 이제 정부 당직자들 항상 얘기하는 건 금은 추가적으로 어떤 이자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죠. 상당히 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경작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서 13년까지 금을 좀 매입을 하고 2013년 47.9억 달러에서 지금하고 쭉 유지되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년째 금 매입은 제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금 매입을 했던 시기하고 당시 금 거래 시세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한국은행 금 보유액 추이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동일 기간의 금 선물 거래 시세입니다. 보시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금값이 비쌀 때입니다. 2011년 9월 온스당 사상 최고인 1900달러를 찍고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공교롭게 하필 이때 한국은행은 금을 사들입니다. 물론 팔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았나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더 빠진 상태로 일단 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금 그렇게 카타라 소문들이 좀 났던 거는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금을 매입했다. 금을 팔고자 하는 곳에서 강제로 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카타라겠죠. 근데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건 살려면 꾸준히 사든지 아니면 좀 금값이 좀 쌌을 때 샀어야 되는 건데 남들이 봐도 금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도 얘기했던데 이제 금을 샀던 거죠. 이게 이명박 정권 때 금을 매입한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제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금을 사지 않던 시기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 금 보유량 현황 그리고 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내용은 이제 주요 국가의 금 보유량과 현황인데요. 왼쪽 두 개 그래프가 이제 2009년 그리고 2015년 각각 주요국의 금 보유 현황입니다. 사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대거 수요가 좀 몰리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탈달러화를 준비하면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는 OECD 주요국들이 보유 외환 중에 금의 비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적게는 10%, 많게는 70% 선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 보유 비중은 좀 매우 적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달러 비중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은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의 자산인데 달러가치 변화에 따른 위험 회피 기능을 갖는 만큼 우리나라는 어쨌든 달러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요, 이거를 외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좀 이렇게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IMF를 겪고 나서 되게 많은 이제 외환이 모자랐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한 게 사실은 금목이었는데. 저 금반지 다 모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사실은 달러를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집착이 좀 많다. 그 정책 유정자들도 달러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 보유량을 늘렸는데요. 그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훅훅 늘려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우려해서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매입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서방의 제재 이후에 이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 터키, 브라질, 인도 뭐 다 금 비중을 높였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금을 사실 판 나라들이 보통 유럽 국가들이 금을 좀 팔았고요. 일본도 좀 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좀 금이 필요했던 나라들은 달러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린다고 스스로가 좀 자인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이 지금도 계속 금을 사 모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이 달러가 뭐 그만큼 많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금자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달러화, 뭐 금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달러화 가치하고 금 매입을 그래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화에 대한 가치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현재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계에서는 국제금 가격 역시 달러화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금과 달러 가격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화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와 반대로 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달러화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가 재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달러화 의존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달러 중심의 시대가 붕괴한다면 결국 다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금의 가치와 연동하여 국제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과거 통계를 보면 달러하고 금은 어찌 보면은 반대이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 대안 투자 형태로라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러를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달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걔를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특별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유로화를 살 거냐, 뭐 위안화를 살 거냐, 뭐 화폐라는 것도 사실 좀 가치라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금을 찾을 것이고 그 금 가격이 적절하게 또 그 해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욱더 이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금은 꼭 주요한 자산으로
좀 넣어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뭐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방송도 하겠지만 그 금값이 조금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거 듣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와 달러화에 대한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원자재 투자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든에이지 TV